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요, 기본적으로 소수민족 정책과 또 대외적인 세계 지배 전략,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세계 지배사상이라고 뽑았고요. 국내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화민족론으로 그렇게 동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중국몽이라고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공산당 세계 지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중화민족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중국은 늘 한족을 중심으로 중화사상이었죠. 그런데 근대를 겪으면서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생깁니다. 청나라 말기에 다시 이제 한족을 중심으로 중화사상을 회복하느냐, 또 한편으로는 여러 소수민족들, 그러니까 이민족들을 해서 중화민족을 대표하느냐, 중화민족으로 어떤 자의식을 갖느냐, 융합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산혁명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완전 독립이나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 형식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통합을 해버린 거죠. 말이 통합이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병합이고, 그 이후에는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티벳의 무자비한 탄압, 그리고 위구르 사람들에 대한 학살, 이런 무택동 시절에 이러한 것이 이제 잘 알 수 있는 현상입니다. 중화민족론이라고 이제 현대하고 연결이 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동구권이 몰락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후에 개혁 개방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과연 중국인은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 중화민족 다원일론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이름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냥 중화민족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 그렇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면 내가 물러나고, 내가 오면 내가 간다.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다. 무슨 연애 편지 같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중국은 역대로 계속해서 몽고가 내려와서 또 중원을 차지하고, 또 만주족이 내려와서 또 중원을 차지하고, 또 때로는 한족이 또 중원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한족, 몽고, 거란, 그 다음에 만주, 여러 사람들이 다 그냥 하나로 통합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분 없이 이미 여러 소수민족과 이렇게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형성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구권이 몰락하고, 그리고 개혁개방 정책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혼란 상황에서 중국인은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강조하기 위했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있어서의 개방이라든지 관용이라든지 서구의 그러한 다문화주의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동화주의입니다. 한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화시키면서 다른 소수민족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탄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티벳에 관한 무자비한 탄압과 학살, 그리고 위구르의 땅에서 몇십 년 동안 핵실험을 하고 거기에 말살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탄압과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그러니까 생산할 수조차도 없는 장기 적출을 해서 밀매를 하고, 그 수용소에서의 탄압, 그리고 부녀자들에 대한 겁탈, 뭐 이런 것은 거의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모자라서 상당한 한족을 티벳과 위구르에 이주시켜서 그 사람들을 그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그러니까 거의 말살하려는 그러한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내몽고 자치구에 있어서는 그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자체 언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티벳이나 위구르에서 자행되는 만행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화민족론은 사실상 많은 부분 허구입니다. 그것이 뭐 어떤 문화적인 단일성이라든지 어떤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서구 민주주의에서 일어나는 다문화주의 이러한 형태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소수민족 말살 정책으로 과정이 진행되었고 결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 학살과 그런 거 만행이 심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비판을 세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그러한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과실을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값싼 상품을 얻기 위해서 중국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대외적인 이제 중국의 그 중국 공산당의 세계 공산화 전략이라고 그래야 할까요?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중국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제 좀 시간대별로 역대 지도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좀 뭐 떨쳐 일어난다 이래서 뭐 공산혁명에 성공을 한 거죠. 그 이후에 덩샤오평에 있어서 외교 전략이나 이렇게 대외 전략은 도광양해입니다. 역대 중국의 그 힘이 약했을 때는 빛을 숨기고 힘을 기른다, 이제 이런 전략이었죠. 그 이후에 후진타오부터는 조금씩 이제 그 어느 정도 중국의 그 본심을 일부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화평굴기, 평화롭게 우뚝 선다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평화로운 이 부분보다는 굴기죠. 이제 중국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발전하면서 자신들의 할 역할을 조금씩 찾아간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시진핑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다시 이제 분발위, 이제 중국몽으로 대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의 신형 대국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었을 때 그러니까 중국의 신형 대국 관계를 인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세계 강대국으로 있어서 세계 지배하는데 미국이 인정을 하고 태평양을 양분하자, 뭐 이러한 자기들의 영향권을 강화하고 확대하겠다는 것을 노골화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오바마는 거절을 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또 집권을 하고요, 화상회의에서 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형 대국을 인정하라는 그러한 이제 기조연설, 화상회의에서 기조연설에서 또 시진핑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좀 거칠 것이 없이 중국이 세계 그 지배 전략, 그러니까 세계 공산화 전략, 뭐 이러한 여러 부분들의 본색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 1대1로 사업이라든지 또 그 중국몽이라든지 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제가 소리 없는 전쟁, 중국의 소리 없는 전쟁 그 과목에서 그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1, 2, 3강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시진핑의 중국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게 사실은 세계 지배 전략이고 세계 공산화 전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이론적 뒷받침을 한 사람은 북경대학에 있는 장시공이고요. 우리말은 강세공이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과거부터 내려오는 중국의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 세계가 중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잘 잡혀 있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 위계하에 있었다. 그러니까 신하의 나라, 뭐 주종 관계로 있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도 거의 뭐 중국의 반식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노예의 나라, 뭐 신하의 나라, 뭐 이렇게 딱 그 위기 속에서 세계가 평화롭게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서구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질서가 흐트러졌고, 이 부분을 다시 바로잡는 것이 이제 진정한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다.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중화 사상이었으니까. 지금 제가 이 화면에 나타나는 차이나스 홍콩이라는 이 책에 상당히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우리나라를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일부로 생각하고 속국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주변에 있는 뭐 위구르라든지 뭐 몽고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조리 오랑캐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다 두겠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노골화 시키면서 동북공정,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속방화 전략, 그러니까 속국화 전략은 북한과 함께 동북공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일환으로서 우리나라의 다른 많은 수업 시간에 중국의 소리 없는 전쟁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한민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샤프파워에 의한 여야 정치인들의 매수와 여자로 인해 약점을 잡는 것들, 그리고 친중, 종중화 시키는 것을 지난 10여 년간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이루어진 거고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죠. 시진핑이 지배하고 1인 지배 체제 하에서 이 밑에 중국 공산당이고, 중국 공산당 밑에 헌법이 있는 거죠. 시진핑 들어서 더욱더 이러한 체제는 공고화되었고, 지금은 거의 시황제 체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엔 집단지도 체제였다면은 지금은 시황제 체제라고 1인 체제를 더욱 공고히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늘 그렇듯이요, 우리의 대책이 정말 절실한데요. 중국이 통일하고 중국이 힘이 강해졌을 때 우리나라는 늘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실제로 중국몽이라는 이 부분이 세계 지배 전략이고, 여러분들 1대1로 사업에 있어서도 많은 나라들이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그러한 1대1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나라들의 중국의 경제적인 어떤 침략, 그리고 종속, 그러하고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 편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몽이라는 것은 실제로 세계 지배 전략이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한민국을 속방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동북공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 전략, 그러니까 문화적 침탈, 그리고 샤프 파워 전략, 그러니까 많은 부분 비정상적으로 매수를 하고, 또 그리고 여자의 약점을 잡아서 그 나라를 친중 종중화 시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 뭐 2004년부터 들어와 있는 23개의 공자학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 들어오는 공자학당,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을 친중 종중화 시키고 스파이를 양성하는 기관, 그리고 시진핑과 모택동 사상을 전파하고 중국 공산당이 침투하는 그런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많은 나라에서는 다 추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중국의 지적지상권 침탈, 그리고 부동산 침탈, 그리고 기술 유출,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핵심 기술을 유출하여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주권 침탈,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서구에서 들어오는 자유주의 다문화 이론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소수민족에 대한 어떤 상당히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다문화 정책만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만 보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나라에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에이전트를 보내고 친중 종중화 시키고 결국 속방화 시키려고 그런 옆 나라에서 서구 자유주의에 있어서 힘이 강대국에 있어서 소수민족이 들어오는 것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정책 하나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두 가지 다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가 자꾸 줄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외부 유입 인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헤게모니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중국 공산당의 속방화 전략을 잘 파악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단호히 배격하고 차단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들어오는 또 유입인구 이러한 부분의 인권은 여전히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서 중국 공산당들이 대한민국을 침탈하고 속국화 시키려는데 만세를 부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문화 정책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해결하고 또 많은 소수민족이나 유입인구에 대한 인권 문제나 동등하게 사는 그러한 사회도 또 건설해야 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학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상황에 적합한 이론적인 모델과 그리고 정책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겁니다. 늘 그렇듯이 서양에서 있는 외국에서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론을 그대로 차용해서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늘 그렇듯이 외국에서 나온 이론이든 국내에서 나온 이론이든 우리 상황에 적합한 이론을 항상 생각하고 그러한 머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과 머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늘 당부드리는 것이지만 지금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구분을 해야 하는 거고요. 또 지금 중국 공산당이 보내는 에이전트나 지배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러 움직임들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화교, 4, 5세대 우리의 일부가 되어 있는 화교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